네, 윤일병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이후 첫 주말 군의 모습입니다. 사건이 있은 뒤에 아들을 찾아간 엄마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아들 옷 좀 어디 걷어봐. 멍 있나 보게. 아,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현실이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번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민간 대표로 직접 참여하고 있는 분과 함께 병영문화 개선 대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신 대표님도 아들 군대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고3이라서 아직은 1년 반 정도 있으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일 계속 방송도 많이 하십니다만. 네, 제가 사실 우리 아들이 좀 뚱뚱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대로 놔두면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갈 정도 같아요. 네. 제가 병역법을 좀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그랬죠. 얼마 전에. 네. 아빠가 이런 일을 하는데 네. 너가 공익 가고 그러면은 아빠가 되겠냐. 그러니까 살 빼라. 네. 현역 가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우리 아들도 그러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아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다시 복귀할 거라는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예. 그럼 만약에 내가 저희 어떤 이 일 때문에 우리 아들을 일부러 살을 빼서 군대를 보냈을 때 혹시나 만에 하나 잘못된다면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고민이 많이 될 정도로 네.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또 그런 점에서도 더 이거를 확실하게 근절시키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사명감도 우리 아들 때문에라도 듭니다. 아들든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비단 신인균 대표님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에 이 부대를 찾은 부모님들이 부쩍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잘 있는지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군대를 찾은 이 면회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거든요. 그 영상 구성으로 좀 준비했는데 어떤 얘기들을 하시는지 저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마음에 어디 갔어? 예, 그렇습니다. 저 오랜만은 아닌데 그래도 보니까 좋아요.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부대는 잘 지내. 군대 보낸 또 부모님들이 많이 또 걱정도 하고 그리고 또 휴가도 지났는데 또 한번 가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랬어. 제대할 때까지 무사히 잘 있어야지. 니네는 안 그래? 안 그렇지? 응. 너무 감사하지. 항상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는 너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너네는 안 그렇지 라고 하는 게 부모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네. 근데 또 어떤 어머님은요, 이 사건 얘기 듣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혼자 면회를 오신 분도 있고요. 네. 뭐 집안마다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네. 가족들의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신 대표께서도 이제 곧 병영문화 내일부터 하루 활동에 들어가시죠? 네, 내일부터 합니다. 예, 일단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내일 이제 현장 방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3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첫 번째 분과가 병영 제도 개선 분과고요. 예. 두 번째 분과가 병영 문화 환경 개선 분과고 세 번째가 이제 병사들의 정신 어떤 그 리더십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 정신 문화 리더십 강화 분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분과 위원장인데요. 네. 저희들은 일단 내일 그 연천 지역을 주로 방문을 해서 지금 이제 윤일병 사건의 현장인 포대 의무대를 방문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창 잘못하면 군인들이 가는데 영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영창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을 또 우리 위원들과 가서 영창을 한번 상태를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지난주에 그 국회 국방위원들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병영들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 인터뷰하는 병사들을 보면 다 잘 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뭔가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불시에 방문하자. 제가 이제 이게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제안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1, 2, 3분과가 다 불시에 방문하는데 저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일단 제가 이제 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연천 지역의 지도를 한번 싹 훑어본 후에 정말 취약한 부대가 어디겠는가를 제 스스로 한번 판단하고 탐문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기 가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일단 이렇게 부탁해놨어요. 우리 민간인이 군부대를 가려고 하면은 출입 조치를 다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신원조사도 하고 다 누구 해놔야 온다,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전 군으로 다 해달라. 뭐 어느 부대 무슨 몇 부대 이게 어디로 아니고 갈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가다가
저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치 예. 암행어사.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가려고. 저도 지금 어디 갈지 몰라요. 일단 내일 여기가 좀 눈에 띈다 하는 것에 들어가서 대대장 뭐 이런 사람 있는데 말고 병사 한 명씩 따로따로 우리 위원들이 따로따로 벤시로 데려가고 또 뭐 PX로 데려가고 해서 따로따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자, 그런데 윤일병 사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일병 사건, 가혹행위 의혹들이 뭐 분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의문이요. 왜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으면서 누구에게 알리지 않았나 이거거든요. 군대 내에 실제로 뭐 소원수리 제도라고 해서 이걸 고발하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알렸을 때 해결이 되면 당연히 알리겠죠. 또 알렸을 때 더 개선이 되면 하겠죠. 그런데 알렸을 때 물론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는 부분과 함께 다시 불이익이 돌아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이 되었을 때의 피해와의 가치를 따져보겠죠. 그러나 익명이 보장이 안 된다는 익명이 보장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해봐야 해결도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누가 이거 썼어 필체 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사실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신일병 제가 썼어. 그게 만약에 알려진다면 더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일단 그 나를 이를테면 가혹행위를 한 뭐 그 정병장을 뭔가 우리 그 부대장이 제재를 했지만 그 정병장을 제재로 함으로 인해서 신일병이 고소를 했다라는 것이 알려진다면 저는 앞으로 남은 1년 여개월이 정말 뭐 비겁한 비겁자로 낙인 찍히는 또 왜냐하면 이게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고자질, 신고를 고자질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에게 고자질하면 비겁한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지금은 그게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신고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고자질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병사들이 비록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신고를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신고로 인해서 우리 문화 전체가 배경 전체가 바뀌는 하나의 대의를 위해서 신고하는 거다라고 하는 정신 문화가 지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고자질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 비겁하다 또는 자식 비겁한 일을 했네 이런 어떤 인식이 확산될까 못하는 거죠. 그거는 약간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얘기고요. 군 전체로 보면 그런 문화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저희들이 그래픽 보여주시죠.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원수리제를 병영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원수리제 이용 여부부터 물어봤습니다. 네, 가끔 이용한다는 사람이 36.4%고 전혀 이용을 안 한다는 사람도 30.5%에 달했습니다. 이용을 왜 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네, 가장 높은 이유가요.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어차피 사람들이 얘기해봐야 거의 절반 가까이 이르렀고요. 두 번째는 비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26.6%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1%는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 자료는 군인권센터에서 2013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실제로 소원수리를 했을 때 얼마나 만족했느냐라는 응답에는요. 한 절반 정도 50.5%가 보통이다라고 답했고요. 23%가 불만스럽다. 결국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더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자, 얘기해봤자 고쳐지지도 않고 익명성도 보장 안 돼서 내가 신고가 아니라 고자질한 사람만 되고 결국 나만 피해본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이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이 또 소원수리를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선된 게 한 50% 넘습니다. 그런데 매우 불만 이게 5%만 되어도 또는 비밀 유지가 안 된 게 1%만 비밀 유지가 안 되어도 사실 소원수리를 하기 겁나죠.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게 0.001% 이하로 떨어져야 그래 확신할 수 있어. 내가 소원수리를 해도 보장받을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알려지면 어떡하지. 실제 비밀 유지가 잘 안 된 건 아닌데 1%만 안 되더라도 병사들이 이렇게 비밀 유지 부실을 30% 가까이 비밀 유지 부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휘관들이 소원수리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비밀 보장을 해주고 소원수리를 했을 때 얘가 나를 또 귀찮은 일을 하나 또 짐을 맡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내 자식, 내 조카처럼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어떤 그 보살펴 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지휘관들이 돼야 되겠죠. 또 하나 문제가요. 군대 내 소원수리 제도가 이렇게 부실한데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군 복무 규정이 있다고 해서요. 군 복무 규정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같은 데 알리면 안 되는 겁니까? 알리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 각종 전화 상담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외부에 알리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네. 제도 개선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걸 다 제도를 개선하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지휘관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냐는 것은 저는 사실 의무경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의무경찰 많이 맞아요.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의경도 많이. 그런데 어느 순간 의무경찰의 구타 가혹 행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은 조현호 청장이 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그 경찰청장으로 복무를 하면서 이 의무경찰 구타 가혹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근절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지휘관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근무 중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사실 많은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강력한 의지를 이번에 한번 가지고 쭉 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소원 수리를 했다는 이유로 온갖 왕따 그리고 모욕 속에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병사의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아프다고 말했다고 죽어간 내 아들. 자, 어떤 내용인지 그 유서 내용을 보면 박일병이 느꼈을 이 모멸감이 어느 정도 컸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공개가 됐으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박일병이 쓴 유서 내용입니다. 쪽지 형태로 유서가 발견됐다고 했는데요. 박일병이 느꼈을 모욕감과 분노가 그대로 왜 남들은 자살할까 했는데 이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어야 그제서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있는 부대에서 TV에 나오는 개처럼 다룬 것들 이렇게 더 저희들이 읽어내리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 박일병은요 처음에는 유서도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주머니에서 쪽지 형태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이 친구는 너무나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왕따를 당하고 오히려 그 얘기를 한 뒤부터 더 힘들어지는 아프다고 했다는 이유 그 다음부터 그렇죠. 이제 훈련소에서 소원수리를 쓴 거죠. 소원수리를 쓴 결과가 이 친구가 박모 훈련병이 소원수리를 쓴 적이 있다라는 기록이 자대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자대에서 봤을 때 얘는 좀 고자질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대에도 소문이 퍼져버렸고 자대에 들어가자마자 비겁자로 낙인이 찍힌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이런 것은 지휘관의 자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초등학교 때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된다. 이것은 비교육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훈련소에서 또 나쁜 일을 한 게 아니고 자신이 아프다고 소원수리를 썼는데 얘를 이 친구를 비겁자로 낙인 찍었다. 이것은 우리 지휘관들의 문제라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와 또 구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 내일부터 그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데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직접 가 보셔서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한번 많이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와서 또 좋은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